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 주제는 이제 오늘 준비된 걸 좀 이제 추려가지고 어쨌든 대구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대구에 또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가 이제 박정희 동상 만드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오늘 기사들 보니까 동대구역 광장을 이제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또 붙여가지고 그 개막식 뭐 한다고 이제 공지까지 지금 다 돌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지역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진보 보수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관점의 문제는 또 떠나서 뭐 누구의 동상이 됐든지 간에 왜 시민들 세금으로 동상을 왜 만드냐 이제 이런 또 이야기들도 한편에서 있고요. 특히 좀 젊은 세대들은 20대나 대학생들이나 30대 초반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짓을 왜 하냐 동상을 가까운 돈으로 내 세금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지역의 그 이야기를 여론을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문제니까 시민들의 합의가 있느냐 이걸 이제 시민들의 동의를 뭐라 그럴까 확인하는 어떤 절차 이런 게 별로 없이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그게 뭐 절차를 다 거친 거지 뭐 민의를 뭐 시민들의 목소리 시의회 있잖아 시의회 거기서 뭐 찬성 오케이 대표자 아니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절차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 시장이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만 시의원으로 주민들이 다 뽑아놨잖아요. 아 소위 말하는 거수기들로 저도 이제 사실 말해가지고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만드는지 그걸 갖다가 박정희 광장이라고 부르는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역이 사람들, 대구 경북 사람들 빼놓고 부산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일 있는 거 아냐고. 각 지역마다 먹고 살기가 다들 힘들기 때문에 중앙 이슈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 지역에 뭘 만드는지 몰라요. 정율성 거리가 뭐 광주에 있었다고 하는데 나가보세요. 정율성이 누군데 이래 나와. 그럼 여기서는 그 빨갱이야. 빨갱인데 그걸 광주 전라도는 거기다가 뭐 도로 이름 붙이고 문화재를 한대 시민 세금을 써가면서 그럼 이제 여기 대구 시민들 반응이 경북 도민들 반응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광주 전라도 그 빨갱이들 뭐 그거는 뭐 그거니까 그렇지 이러잖아요. 박정희 동상을 만든다, 박정희 광장을 만든다고 전라도 가서 얘기해 보세요. 호남 가서. 아이고 대구니까 경북이니까 그거 뭐 이래버린다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내가 이게 대구에 내려왔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가 이번에 여기 출마하고 또 민주당의 그 강민구 최고위원이 저한테 한번 전화 와서 이거 우리 집회할 건데 같이 안 나가냐 그래서 내가 안 나간다. 민주당 당신들이 집회하는데 뭐 네가 나오라고 하면 내가 나가야 되나? 그 내보다 이제 선배니까 지난번에 뭐 밥 사준 건 고맙게 잘 먹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거는 안 나간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홍준표답다. 뭐 굳이 뭐 이걸 왜 시끄럽게 만들어서 대구 시민들도 이거 홍준표나 대구 시의회에서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대구 시민들이 우리 전라도도 김대중 동상이 있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으니까 우리 대구도 거기에 걸맞게 이 박정희 광장도 만들고 박정희 동상도 세우자라고 대구 시민 1%도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먼저 이야기 꺼낸 사람이 없다. 없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라도에 뭘 하든 관심이 없으니까. 쟤들은 원래 저러니까 라고 얘기했을 건데 이걸 끄집어냈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대권 나가려는데 일단 급한 게 홍준표 시장은 급한 게 당내 경선 뚫는 거잖아요. 자기가 30%의 그 당원들의 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대구 경북이 한 30% 가까이 되고 근데 이 사람들 당원들은 당연히 박정희 동상 만들고 박정희 광장 만들면 추진력 있다. 좋아한다. 파이팅 있네. 좋네. 이러고 자기를 주목해주고 한동훈이는 이런 것도 미적거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의 정서를 몰라. 라고 얘기할 거니 이거를 대권 플랜의 하나로 전략의 하나로 이거를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내피셜로.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한테 박정희 동상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호남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원래는 광주 무슨 컨벤션 센터였는데 이름 바꿀 때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70% 이상이 찬성했다거든요. 대구도 여론조사 돌려보면 한 60% 이상은 찬성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네. 근데 아예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또 양심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이 시장을 했다면 굳이 지금 덥고 시민들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는데 이런 문제로 대구를 편갈라가 시끄럽게 하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또 중앙방송에도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이제 공과가 나뉘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 소위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보다 뛰어난 대통령이 없었고 진보도 대통령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하는데 그 아들들 전부 다 감옥 갔고 부패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사실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독재자였지만 딱 늘 전제를 독재자였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또 진보가 나중에 혹시나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구는 진보가 잡으면 또 그거 뭐 없앤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육사 동상 홍범도 동상 없애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보복하고 하잖아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요즘 봤을 때 이 젊은 층들은 60% 가까이가 그 지지하는 정당이다라면 연애를 못한다. 결혼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심각하구나 이게. 미국의 흑백 갈등, 종교 갈등이 있다는데 네. 우리는 피부 색깔이 똑같아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네. 우리는 이미 부동산으로 계층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 때부터 못 사는 사람들을 얼굴에 까만 걸로 칠해놨다 생각하면 표시를 딱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대를 물리면서 못 살고 있고 또 이렇게 보수 진보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칠해보면 계속 나누어져 가지고 더더욱더 이 갈등이 첨예화되고 네. 강도가 커지고 있다. 원래 정치는 그거를 순화시키고 네.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100가지 중에 99개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 찾아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사명이잖아요. 네. 그 기술자들이고. 근데 이놈들이 이걸 갖다가 도리어 이용하면서 갈등에 소금 뿌리면서 이걸 갖다가 더 극대화시키니까. 갈라치게 하고. 예. 그러니까 동서 갈등도 해결이 안 되고 세대 갈등도 해결을 못하는 놈들이 정치하는 놈들이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하겠어요. 북한은 우리하고 더 다른데. 되면 더 문제죠. 그 상태에서 되면은. 그리고 예. 앞으로 여기 이제 국자 시대가 돼가지고 니네 할 것 없이 선진국들은 전부 다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극단주의 쪽 사람들처럼 이민 다 반대, 야 다 들어오지 마. 나도 우리 한국 사람이 나지 외국인들은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이민 가 있고 세계 곳곳에 우리 국민들이 수백만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2등 시민으로 차별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 모두 발언 그렇게 했지만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인들이 6,000명 이상 살해당하고 심지어 일본인들이 지들끼리도 말씨가 이상하다고. 일본은 크잖아요. 말씨가 억양 이상하고 단어 못 알아듣는 게 있으니까 이 조선인 같다고. 단어 말해보라 막 발음 체크해서 죽여버리고. 후쿠다촌 사건 15명이 다른 지역이 와가지고 약팔로 왔는데 그게 말씨 다르다고 부녀자하고 애들까지는 9명을 때려가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리고 시신을 갖다가 강에 유기했던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걸 아직도 일본은 듣고 있고 시시거리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미개학인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은 짓을 앞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정치인 용할 게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다름을 용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집단을 나누고 서로 배척하게 만들고 갈등을 더 지속시키는. 근데 그걸 정치인은 이제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더 부추기기도 하고 오히려 갈등을. 뭐 이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예. 저는 대구 와가지고 대구 사람들한테 제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호남을 좀 끌어안자. 우리가 기껏 우리의 비교 대상이 전라도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도 욕먹고. 전라도 가서는 그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저기 경상도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몇 개 이제 뭐 예를 들면 5.18이나 이런 것들은 다 편들지만 그 이재명 같다고 또 전라도 가면 광주나 이런 데 가면 저거 봐라 저거 말씨부터 생각해요 저거 역시 국짐 토착외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같은 사람도 지치고 때로는 네.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러나 나도 선동 잘하는데 한쪽에 붙어가 고향 사람들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공개하고 밟아버리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게 더 내가 출세가 빠른데. 쉬운 길이죠. 근데 이 양심을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정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단기간 이득을 얻겠다고 그렇게 가는 거는 너무 작은 사이즈다. 제가 근데 보기에는. 한 20년쯤 저도 옛날에는 옛날엔 표현은 그렇고 좀 조금 더 젊을 때는 내가 이런 길 가면 국민들이 알아줄 거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뭐 저도 나이가 좀 많고 내가 이 몸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약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한 번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구나.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개혁신당에 와서도 바른 말 하면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하고 다른 정책을 얘기하고 비판을 하면 우리 개혁신당 안에서도 벌떼같이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지난 방송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벌떼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방송 마치고도 여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가보고 몇 개 장애인 얘기했다고 그걸 또 커뮤니티 나름에 공격하고 근데 최고위원 되고 난 뒤에는 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제가 그동안 모두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공격의 강도는 많이 줄었지만 나는 지금도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그게 소신이고 나는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는 정치인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더 바른 말, 양심에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저 같은 만약에 정치인이 나온다면 적어도 내가 선대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난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큰 거 얘기하셨잖아요. 한 5년 전에는 큰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건 없어요. 아이, 뭘 벌써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젊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정치인의 제1의 사명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이제 수습하고 봉합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 이익으로 나아가는 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러니까 뭐 자잘한 정치인들은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지만 큰 정치인은 오히려 그런 걸 다 이제 용광로처럼 녹일 수 있는 참 우리가 모두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영 가릴 것 없이 좀 보고 배우고 싶은 그런 롤모델 같은 사람이 뭐 어느 진영이든 간에 좀 지도자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하여간 다 쓰레기인데 둘 중에 누가 덜 쓰레기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고르는 형국으로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늘 선거 마치고 내가 찍어서 당선시킨 쪽도 허탈하잖아요. 된 쪽도 막 좋아야 되는데 개딸 빼놓고는 중도층들은 찍고 나면 허탈하거든. 허탈하고 예를 들면 여기 대구도 마찬가지. 수성구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찍어가지고 압도적으로 찍어 만들었잖아요. 선거할 땐 진짜 나는 해도 너무한다 이 사람들. 어떻게 저런 후보를 70% 이상 주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이분들은 또 저쪽은 똘똘 뭉쳐가지고 저렇게 뻔뻔한 애들이 정청래나 뭐 봤잖아요. 최민희도 되고 뭐 김준혁 뭐 이런 특정인 이름 얘기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막 되는데 양문석이하고. 그러니까 양문석이하고. 우리도 나 양문석 만나봤지만 뭐 술자리 가가지고 방송 그때 뭐 좌파 방송 한번 나가서 했는데 거기도요. 내가 우리 당 비판할 때는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된 당을 비판할 때 너무 잘한다고 노영희 이런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좋아하다가 노영희 조금만 자기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논리가 밀린다는 얘기 아니고 애티튜드가 내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좌파들 비겁한 좌파들의 행동이야. 변명이고. 그래서 태도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다 얘기하라 그래. 열려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늘 또 그 얘기를 하거든.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나은 정당 아니냐. 다른 데에 대해서 민주정당, 민주자 돼가고 하니까 소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난 믿고 얘기하겠다고 얘기하거든. 하라 그래. 하고 나면 더 부들부들 떨면서 못 견뎌. 좌파들이. 우파보다 더 못 견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박정희 동상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의도가 난 알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을 위시해서 그 의도를 내가 속셈을 알기 때문에 참 옳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그때도 우리 나가서 저기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대기하면서 편집장님도 얘기하시기를 뭐 내가 그때 얘기하기를 아니 뭐 호남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 만들고 뭐 율성로도 만들고 만드니까 대구 사람들이 우리도 뭐 만드는데 뭐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거기는 역에서 내려서 터미널 내려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진 않는데 동대구역은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잖아.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데 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건 논리적으로 맞네. 그거는 좀 문제네. 꼴 보기 싫은데 왜 그걸 딱 보이는 데나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나 남은 정률성로는 내가 안 가면 되거든. 안 가니까. 근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뭐 맨날 우리 국민의힘 있을 때 우리 당도 그렇고 전당대회만 거기서 하거든. 이번에도 거기서 했고. 네. 거기서 뭐 가니까 갖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논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동대구역에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래서 하여튼 홍 시장님의 다음 정치적 행보가 어디일지 뭐 중앙정치 욕심 있다는 건 그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정치적 내상은 크게 입으시고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조용히 하고 좀 은둔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또 그새를 못 참고 글을 또 잘 쓰시거든요 요즘에. 근데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집중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제는 좀 중앙정치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고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그만두시고 아예 중앙으로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였대 양당 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지금쯤 되면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권 후보를 하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면 이미 대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내가 여기서 홍준표 시장한테 들은 얘기가 더 있지만 더는 얘기하면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는 얘기 못 하겠고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은데 이미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권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나는 그래 생각해요. 다음 불출마한다고 선언하는 게 맞다. 이미 지자체 이제 2년 지났으니까 네. 나는 출마 다음엔 안 한다. 마지막 대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장이 뭐 대통령 도전한다고 얘기하면 그 법에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나는 대구 시장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 대권에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또 준비하거나 조언할 사람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저는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내가 대구 시민이니까 대구 시민의 한 사람 그리고 내 가족들 친척들 전부 다 대구 시민인 사람으로 봤을 때 대구를 지금 활용하는 게 아닌가. 자기 대권 발판을 위해서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이제 활용까지는 괜찮은데 활용의 단계를 넘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됐다.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가서 정말로 한동훈을 잡고 1등해가 이재명을 잡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대구 시민들이 경북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미는 것도 나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경선도 2등 할지 3등 할지 4등 할지 모르는 상황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대구 시민들을 경북도민들 늘 1등을 만들어 왔고 우리가 부산 경남보다 인구는 적어도 늘 우리가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생각해왔던 대구 사람들의 그 부심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지금 짜증나고 쪽팔리냐 이거예요. 난 그 생각이 들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조대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뭐 시간 가는지 몰라가지고 방송 시간이 또 예정된 시간보다 훌쩍 넘어버렸는데 오늘 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또 저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고요. 술 사줍니까 오늘? 다 준비돼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요, 준비돼 있습니다. 야. 오늘 뭐 또 내기 안 하나? 내기를 내가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몇 등 할지. 우리 늘 내기를 좀 찹시다. 그렇죠. 나는 변호사님한테 이길 자신이 있어. 저는 전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반대 이야기를 좀. 근데 제가 보면 정말 탐나요. 우리 변호사님, 우리 당이 정말 이 대구 같은데 예를 들면 15%만 넘길 정도가 돼서 자기가 쓴 돈을 이렇게 돌려받아서 국가 돈으로 선거를 치를 정도만 되면 내가 당당하게 영입 제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5% 당이 영입하자 하면 입이 안 떨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최고위원회 때도 늘 그래요. 아니 좋은 사람을 영입하려면 우리가 조건이 좋아야 영입해야 되지. 15% 넘겨야지. 15% 넘기면 내가 영입하고 올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봐서 무릎 꿇고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나중에 직권을 꿈꾸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고 싶다. 근데 지금 5%까지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변호사님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정치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또 아무튼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겠고 저희는 또 이제 방송 꺼지고 난 뒤에 또 다음 또 장소에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